안녕하세요. 네, 구멍가게 코익단의 쿠키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파트 2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의 저는 이제 한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조정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여러분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예, 최대한 빨리 한번 찍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파트 2는 솔직히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파트 2는 파트 1 같은 경우는 제가 카페에도 뭐 이렇게 공지를 했지만 파트 1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설정 위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파트 2의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천천히 나가는 경우가 좀 더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론적인 부분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파트 2에서는 스프링 MVC잖아요. 네, MVC 가지고 사실은 게시판을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책의 분량에서 보면 파트 2가 이제 그 MVC에 대한 얘기고 파트 3가 이제 실제로 게시판을 만드는 부분인데 파트 2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파트 3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파트 1은 설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만 되지만 파트 2는 조금 더 이해하는 형태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MVC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다들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VC. 그죠? 뭐 모델 뷰 컨트롤러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는데 도대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왜죠, 왜? 왜 이런 걸 하게 됐느냐? 예, 특히 그리고 이제 웹에서는 이제 모델 2라는 방식으로 이제 많이 쓰는데 왜 이런 걸 쓰게 됐느냐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뭐랑 똑같냐면 사실 이 질문일 거예요. 왜 컨트롤러를 이렇게 따로 뭐 분리를 하고 인터넷 뒤져보면 전부 다 유지보수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웹에서 유지보수라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라도 좀 해보고 싶어요. 일단 유지보수라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 결국엔 돈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예, 자본주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죠? 예, 돈이라는 얘기인 건데, 그러면 뭐 할 때 돈이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는데 뭐가 변경되면 돈이 들어가죠. 네. 그 변경의 대상이 뭐냐라는 거죠. 일단 변경을 하는데 이제 고객 쪽에다가 변경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제가 도메인을 하나 땄는데 그 도메인의 주소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한테 뭐 엄청나게 많은 한 10만 명의 고객이 있다고 칠게요. 네, 10만 명이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한 10만 명의 고객이 있는데 그 고객들이 전부 다 저희 도메인으로 들어올 텐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도메인을 바꿨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죠? 그럼 이제 저는 뭘 해야 되냐면 저희 서비스가 이렇게 변경되었으니 이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그렇게 발생하는 돈, 즉 무슨 얘기냐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변경에 대한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반대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깨작깨작하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막 되게 막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막 그럼 이제 나중에 제가 서버를 막 증설을 하고 뭐 막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비용이 들어가는 돈이 있겠죠. 그쵸? 자, 어, 그럼 이제 저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이죠. 제공자 입장에서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비용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게 더 돈이 많이 들어가냐면 압도적으로 클라이언트 쪽에 클라이언트에다가 변경을 요구하는데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 방금 전에 그 모델 2나 이런 MVC 구조를 보면 굉장히 한 가지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고객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고객이 요구하는 거는 컨트롤러한테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객이 일단 브라우저로 들어오는 정보는 컨트롤러로 가고 화면을 분리해요. 그죠? 모델 2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
예. 이거를 분리한 이유가 뭐냐면 컨트롤러가 뭘 처리하는 거냐면 URL을 처리를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URL은 고정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컨트롤러 클라이언트 쪽에 변경 비용이 되게 많이 커지기 때문에 URL은 고정을 시켜 놓고 화면만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화면과 예, 로직을 분리하는 거죠. 이 개념으로 이제 시작된 게 바로 이제 모델 2죠. 모델 2에서는 이제 URL을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MVC 모델 있잖아요. MVC 모델에서는 이제 주로 화면 변경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옛날에 이제 제가 실제로 일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고객사가 있잖아요. 고객사에 네, 그 모델이 바뀌었어요. 모델이 이제 해가 되면 바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웹페이지가 있었는데 그 웹페이지의 주소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고객사의 모델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이 끝난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웹페이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객들한테 전부 다 이 새로운 웹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바로 그냥 컨트롤러를 따로 분리한 이유입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흔히들 웹을 시작을 하면 뭘 먼저 시작을 하시냐면 야 그냥 웹을 시작하면 야 화면에 이거 보여주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웹이라는 게 결국엔 URL이라는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URL을 처리하는 로직은 따로 두고 화면은 나중에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끔 해주면 그쵸? 그러면 이제 나중에 화면만 좀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좀 더 편해지잖아요. 그쵸? 이런 거죠, 뭐. 예, 이런 개념으로 이제 분리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는 거죠. 사실 객체 지향도 좀 비슷하잖아요. 객체 지향도 이제 실제로 화면을 처리하는 부분 따로 있고, 뭐 로직을 처리하는 부분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해서 개발을 하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너무 장황하게 떠드는 건 좀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개발을 할 때 이제 저희가 부딪히는 게 이제 뭐냐면 서블릿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블릿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화면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서블릿이랑 그 다음에 스프링 MVC 컨트롤러 비교를 해보시면 일단 둘 다 비슷하긴 해요. 일단 뭐 URL을 분리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서블릿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서블릿은 이제 어노테이션 가지고 이제 분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스프링 같은 경우는 클래스에서 분기를 할 수도 있고 메소드에서 분기를 하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t 방식, 포스트 방식을 이제 메소드 선택을 해서 오버라이드를 하죠. 근데 스프링 MVC 같은 경우는 get 매핑, 포스트 매핑이라고 해서 어노테이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블릿의 경우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스판스 타입으로 고정되죠. 파라미터들이. 네, 그리고 이제 스로우즈 IO 익셉션 뭐 이런 서블릿 익셉션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고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스프링 MVC 같은 경우는 고정되지가 않습니다. 일단 상속이 아니에요. 얘는 상속이 아니고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수집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리턴 타입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약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수동으로 직접 이제 그 화면이죠. 화면 쪽으로 포워딩하는 것도 안 되는데 스프링 컨트롤러는 자동으로 포워딩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앞에 파트에서 의존성 주입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얘는 의존성 주입 같은 기능을 쓸 수가 없죠. 하지만 스프링 컨트롤러는 스프링 MVC 쪽은 의존성 주입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에다가 스프링을 통해서 다른 객체를 주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죠. 제이슨 처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이제 손으로 다 직접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얘는 자동으로 다 처리하는 게 가능하죠. 이런 점이 아마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뷰 처리 기능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아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웹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서블릿을 쓰다가 스프링 MVC로 넘어오면 이거는 뭐 천국이죠. 완전히 해피한 일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파트 2 할 때 이거를 좀 많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스프링은 기본적으로 스프링 코어 이제 코어가 이제 그거잖아요. 의존성 주입하는. 그래서 파트 1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스프링의 진짜 핵심은 예, 핵심은 사실 객체지향 프레임워크예요. 예, 의존성 주입을 하고 이런 게 프레임워크의 핵심이지 웹 프레임워크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서브 프로젝트가 붙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스프링 MVC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코어는 건드리지 말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파일을 2개를 가져가죠, 일반적으로. 예, 코어에 해당하는 애가 바로 root context.xml이라는 파일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VC 쪽 설정은 public context.xml 이런 식으로 2개를 이제 분리해서 처리를 하죠.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더 세분하게 분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실제로 동작하는 거는 뭐 이렇게 동작을 한대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몇 페이지냐면 이제 110페이지를 진행을 할 겁니다. 110페이지에 EX01을 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